안녕하세요. 건강하우스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건강하게 장수하길 바라는데요. 운동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식습관이 중요하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시청자분들은 건강에 좋은 음식을 생각해보면 어떤 음식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사과, 당근, 양배추, 그리고 생강이 떠오르는데요. 그 중에 양배추는 공복이나 언제 먹어도 좋고 항산화, 항암, 지방 제거 등 보약과도 같은 효능이 즐비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몸에 좋은 양배추라도 이렇게 먹으면 독으로 돌변해 건강을 위협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독과 같은 양배추와 보약이 되는 양배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배추는 제철이 언제라고 말하기 참 어려운 음식인데요. 겨울 양배추, 봄 양배추 등 각기 출하 시기가 다르고 시설 재배와 보관이 용이해 사시사철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효능은 미국 타임즈가 선정한 3대 장수식품 중 하나로서 전 세계에 입증되었는데요. 고대 로마인들은 양배추를 신이 내린 선물이라고 하여 모든 병을 치료하는 만병통치약으로 여기고 민간요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한제국 초대 황제 고종이 보낸 미국 사절단이 귀국하면서부터 최초로 양배추가 재배되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양배추는 효능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위 보호 효과에 탁월합니다. 양배추에 들어있는 비타민 U는 위점막을 보호하며 속쓰림 완화와 위궤양에 좋은데요.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한 연구에서는 위궤양 환자에게 양배추즙을 먹게 한 결과 전체의 95%에 달하는 인원이 치료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양배추는 암 예방에도 놀라운 효능을 자랑합니다. 양배추의 글루코시놀레이트 성분은 각종 암과 심장 질환의 원인이 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며 유방암, 전립선암, 방광암, 대장암 등 다양한 암 예방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미국 미시간 주립대 조사에 따르면 주 3회 이상 양배추를 먹는 여성은 안 먹은 여성에 비해 유방암이 걸릴 확률이 72%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칼슘도 많고 칼슘 흡수를 돕는 비타민 K도 풍부하며 설포라판 성분은 관절염의 염증을 제거하고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데요. 그 밖에도 항산화, 심혈관 질환 예방, 조혈작용, 뇌 건강, 피부 건강 등 건강에 좋은 효능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몸에 좋은 양배추도 이렇게 먹으면 독이 되어 건강을 위협하는데요. 독이 되는 양배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사람은 드시면 안 됩니다. 양배추에는 유산균들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가 풍부한데요. 따라서 대장에서 분해와 발효가 쉽게 일어나기 때문에 많은 가스가 생성됩니다. 장 기능이 정상적인 분들은 이 정도의 가스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장이 예민한 경우는 가스 배출이 되지 않아 배가 부풀어 오르며 복통과 설사를 유발하는데요. 따라서 장 트러블이 자주 생기는 분들은 양배추 섭취를 줄이거나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혈전 용해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드시면 안 됩니다. 양배추에는 지혈작용을 하는 비타민 K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평소 쉽게 멍이 들거나 조금만 피곤해도 잇몸에 피가 나고 눈에 핏줄이 잘 터지고 소변에 혈류나 하열이 있으면 비타민 K가 풍부한 양배추는 출혈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혈전이 잘 생겨 중풍 또는 심혈관 질환으로 관리가 필요한 분들은 혈액 응고를 억제하는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혈전 용해제를 처방받게 되는데요. 비타민 K는 처방받은 혈전 용해제와 정반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약물 흡수를 방해합니다. 따라서 혈전 용해제를 복용하고 계시다면 양배추는 섭취하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시다면 드시면 안 됩니다. 양배추에는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이 풍부한데요. 이 성분이 분해되면 갑상선의 요오드 흡수를 방해해 요오드가 부족하게 됩니다. 갑상선은 부족한 요오드로 인해 갑상선 호르몬을 생성하지 못하고 크기가 커져 갑상선종이 생기게 되는데요. 따라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갑상선이 평소에 약하다면 양배추 섭취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성분은 양배추를 쪄 드실 경우 3분의 2, 끓는 물에 30분가량 데칠 경우 90% 이상이 파괴되므로 꼭 드셔야겠다 하시면 열을 가해 섭취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몸이 찬 사람은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양배추는 기본적으로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 열이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채소인데요. 몸이 찬 사람이 과다 섭취할 경우 설사나 복부팽만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장질환이 있다면 양배추 섭취에 더더욱 주의해야 하는데요. 굳이 양배추를 섭취해야겠다면 가볍게 드시길 권장드리며 일주일에 1에서 2회 75에서 150g 미만으로 제한하고 드셔야 됩니다. 이런 분들은 양배추 즙이나 양배추 주스 등 양배추 보조식품을 지속적으로 먹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독이 되는 양배추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엔 반대로 같이 먹으면 보약이 되는 양배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닭고기입니다. 닭고기는 양배추와 궁합이 매우 좋은 음식 중 하나인데요. 이러한 사실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치킨을 드실 때 무와 늘 같이 나오는 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닭갈비 재료의 거진 반이 양배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앞서 설명드린 양배추의 뛰어난 항산화 효능은 닭튀김 등으로 인한 몸 세포의 손상을 줄여줍니다. 그리고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은 혈액 속의 중성지방을 억제해 혈전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데요. 이는 심장병, 뇌졸중 등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밖에 닭고기에는 단백질 성분이 많다는 걸 대부분 알고 계실 텐데요. 양배추의 비타민 U는 이 단백질 합성을 보조할 뿐더러 간 속에 남은 지방을 처리해 간 기능을 강화시킵니다. 쉽게 혈관 건강과 질 좋은 단백질 흡수에 좋으니 양배추도 잊지 말고 섭취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두 번째, 계란입니다. 계란이 건강에 좋은 완전 식품인 건 누구나 다 알고 계실 텐데요. 그래도 잠깐 설명해드리면 다양한 영양분을 함유하고 있고 치매, 당뇨, 고지혈증, 뇌졸중 예방, 눈 건강, 다이어트 등 건강에 놀라운 효능이 가득합니다. 이런 완벽한 계란에도 딱 하나 없는 영양소가 있는데요. 바로 비타민 C입니다. 하지만 비타민 C가 풍부한 양배추를 같이 먹는다면 배추도사 무도사, 은비까비, 최불암 선생님, 김혜자 선생님과 같은 완벽한 조합을 자랑하는데요. 또한 계란은 단백질 중에서도 높은 품질의 단백질로 평가되는데 양배추의 비타민 U 성분으로 인해 단백질을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양배추보다 소화가 더 잘 되는 채소로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항암 효과가 뛰어난데요. 비타민C 함유량도 레몬에 비해 2배나 높아 피부 미용에 좋으며 항산화 물질인 베타카로틴 또한 풍부해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노화와 심장병을 예방합니다. 양배추와 브로콜리는 저작과 식품으로 효능 또한 유사해 위장기능 개선과 항암 효과도 배가 되는데요. 섭취하실 땐 양배추 브로콜리 주스나 즙 또는 볶음으로 섭취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사과입니다. 사과에는 유기산, 구연산 등 상큼한 맛을 내는 산 성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장이 약한 사람이 먹기에는 부담스러운 과일인데요. 위장에 좋기로 소문난 양배추를 같이 섭취한다면 위 점막을 보호하고 위산 등 자극적인 물질에 대한 저항력을 올려줍니다. 또한 칼슘 성분은 뼈 건강은 물론 지방 연소와 분해 등 체중 감소에 필요한 영양소인데요. 양배추는 칼슘 흡수를 도우며 사과는 칼슘 배출을 억제하니 같이 먹으면 칼슘을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재료 모두 식이섬유가 풍부해 포만감도 높을 뿐더러 원활한 배변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양배추 사과 샐러드나 주스로 만들어 드시면 일상생활에서도 간편하게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독과 같은 양배추와 보약이 되는 양배추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정보가 필요한 여러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엔 더 필요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